제목을 보면 약간 좀 그렇죠. 싫다는 말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제목을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네거티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막상 리뷰들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어요. 실제 어떨 때 좀 정말 나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지. 한국인들이 너무 막 빡빡하게 느껴질 때 제일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왠지 뒤처질 것만 같고, 그러면은 내가 뭐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딱 보기에 얘가 더 열심히 하니까 항상 한국에 있으면 뭔가 비교 의식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나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딱 책 제목 한국에 싫어서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싫을까? 왜 싫을까? 네. 근데 젊은 세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싫다는 입장이 요즘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좋다는 것보다는 이 나라의 어떤 미래가 어떤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 이 미래가 바로미터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20대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민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알아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뭐 기회가 되고 어떤 여건이 된다면 이민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3년만? 3년이죠. 네. 3년 만에. 3년. 네. 그쵸. 그때 뵀을 때만 해도 기자님이셨고, 네. 그쵸? 그때만 해도 저도 회사 그만둘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내년엔 나는 백수다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확실하게 기자셨는데, 네. 그 몇 년 사이에 작가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처음에 어떤 뉴스 사이트 댓글 같은 데서 한국 싫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댓글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문제에 기자처럼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사회 트렌드구나, 사회의 어떤 젊은 사람들의 정서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소설을 써야겠다. 그럼 한국을 싫어하는 정서를 어떻게 소설로 쓰지? 이민 가는 사람으로 해야겠다. 제일 핵심이니까. 그리고 이민 가는 사람은 한국이 싫어서 가는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제일 서름을 받는 사람이 가는 걸로 해야겠다.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또 이 사람의 되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는 거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균적인 사람인데, 너무나 평균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평균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당사자들한테는 힘들고 그래서 못 살겠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딱 그런 선을 생각을 해보자.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여성, 아주 극빈층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아주 막 고졸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차별을 받지는 않지만 그냥 어중간한 중위권 대학, 뭐. 과연 작가님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는 건지, 뭔가를 좀 깨닫기를 바라셨던 건지, 아니면 그 허위평론가님의 말씀처럼 이 사육장에서 탈출을 해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의지가 좀 그런 메시지가 있으셨던 건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 이제 작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좀 한국이 얼마나 살기에 팍팍한 곳인가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늘 우리가 겪는 일인데, 지금 이제 20대, 30대가
늘 겪는 일인데 늘 하도 자연스럽게 겪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을 못하는 문제들이에요. 네, 맞아요. 뭐 그냥 출퇴근할 때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뭐 예비 시어머니 시부모 만나가지고 대학 어디 나왔니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뭐 집인 모아놓은 건 얼마니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걸로 간음을 당하고 또 뭐 학벌 때문에 이제 괜히 주눅이 들고 뭐 그런 거를 잘 그렇게 이제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의식을 못 하다가 그게 이제 글자가 돼가지고 남이 그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어떤 누군가가 이거 너무 부조리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볼 때 아, 이게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지. 부조리한 일이지. 여기 되게 부조리한 땅이지.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조리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살아야 될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찾아가서 거기서 나는 행복해지면 된다. 뭐 남들이 뭐 나보고 외국병을 걸렸느니 뭐니 아니면 거기 가면 너는 뭐도 없고 차별받을 거라느니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나는 날씨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그냥 가서 살아보자. 그 게나가 이제 처음에는 막연히 그냥 한국이 싫어서 가다가 나중에는 중간 즈음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라고 이제 깨닫고 막판이 되면 이제 확실히 깨닫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는가? 그리고 나는 왜 호주가 나한테 맞는 땅인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끝에 가가지고 깨달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실현을 시키려면은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걔나는 되게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데 끝에 저는 좀 이걸 읽는 분들이 만약에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신다면 그런 식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깨닫고 심지어 걔나가 막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칭송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칭송하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막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밥도 안 먹고 하루에 16시간씩 해가지고 제가 해냈습니다. 무슨 챔피언 같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인간 승리 그런 걸 포장하는데 걔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걔나는 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안다. 그리고 그거에 충실해가지고 한 게 건설회사의 철거 담당, 철거 전문 건설회사의 어떤 회계 담당이었는데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여기서 맨날 시어머니랑 회사 욕하면서 사는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고 훨씬 가치 있는 삶이고 결국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마 SF를 좋아하는 이유가 배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 장강명 씨 소설은 인물 내면을 탐구하는 게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동시대 작가들에 비해서 좀 덜하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는 게 좀 많다. 그리고 저는 그런 평가에 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침잠만 하지 않고 걔를 그렇게 만든 외적인 조건들 또 얘가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겪게 되는 호주라는 배경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쓰는 제가 관심이 많고 묘사할 때도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떤 내면보다 이렇게 주변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게 저의 글쓰기에 반영이 됐고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마 저의 그런 성향이 SF에서 온 건지 SF 애호인이라 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글쓰기도 이렇게 쓰고 SF에도 관심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SF 팬인 거랑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고 저는 기자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좀 이제 고되다고 생각하면서도 좋아했는데 데스크가 되고 나면은
고된 건 고된 거고 이제 기자는 아니게 되는 관리직처럼 되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거를 딱 박차고 나와서 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은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아내한테 그때 저희가 합의를 했던 거는 2013년 9월에 그만두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전업작가로 열심히 해보고 그 1년 3개월 사이에 뭐가 성과가 없으면은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 1년 3개월이 이제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미친 듯이 써야겠다 해가지고 더 작년 같은 피치는 아마 못 낼 것 같아요. 정말 일단 좀 다급하고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라는 조직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1년 연수입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게으르게 있을 틈이 없겠더라고요. 보통 전업 작가를 하는 분들이 1년에 장편 소설을 책을 한 권 내면은 그런 생활을 뭐 한 몇 년 정도 매년 책을 내면은 다작 작가라고 하던데 저는 1년에 한 권을 내서 그 한 권이 그렇게 팔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걸로 생활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럼 난 1년에 2권 내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3권 내야지 열심히 써서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제 계속 쓰자 일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눈높이로 대한민국을 보고 그거를 소설 속에 넣고 싶어요. 그런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책을 사는데 책 사는 사람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저녁이 없는 삶이 두 종류인데요. 맨날 회사에서 붙잡혀 있느라고 마감 붙잡혀 있느라고 대부분의 지금 소위 정규직이라고 하는 직업들이 그렇죠. 마감이 붙잡혀 있느라고 정말 저녁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절반쯤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녁이 없는 삶이고요. 또 절반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저녁이 없어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의 생활이 똑같아요. 그냥 멍하니 인터넷 서핑하고 뭐 이렇게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냥 멍하니 보내느라고 그러느라고 저녁이 없어요. 그 저녁이라는 게 아침 점심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보람이 있고 그렇게 번 돈이 있어서 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생기고 여가라는 게 직업이 있으니까 여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녁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2200시간이라고 한 거는 저도 그렇게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일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한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2200시간을 일했으면 이제 쉬어도 된다. 내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1100시간이면은 이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다. 3개월이면은 5500시간이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좋아서 글을 썼지만 제가 그런 경지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글쓰기가 만약에 제 삶을 침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저는 거기에 저항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지 막 제가 문학의 전당에 저를 투신해가지고 그런 식의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논외인데요. 그래서 되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했던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 일거리를 좀 뺏어서 일거리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다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거 아니냐. 왜 이걸 못하냐.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그러면 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책이 3권이 있다고 예. 했고요. 또 앞으로도 아까 SF도 말했고 여러 가지 뭐 책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떤 소설 저희 독자들이 기대하면 될까요? 작가님께. 지금 제일 빨리 나올 책이 이제 이달 말 아니면 이제 다음 달 초에 7월 말 8월 초에 그 문학동네 작가상 수상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목은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쓰던 거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로 도전을 했고 제 생각에는 되게 성공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게 제가 좀 여태까지 항상 날선 느낌의 소설을 썼는데 이거는 되게 슬퍼요. 네. 그래서 이게 독자들한테 제일 독자분들이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좀 화제를 모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2세대 댓글 부대라고 하고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어떤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시의성이 있는 주제니까, 시의성이 있는 소재고 주제니까 좀 화제를 모으지 않을까. 소설을 날석에 쓰면 되게 날석에 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있는 힘껏 나를 세워가지고 한국이 싫어서는 제목이 이제 되게 세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세지는 않은 책인데 2세대 댓글 부대는 제목은 2세대 댓글 부대지만 내용이 정말 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읽으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 정말.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SF가 한 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목성에선 피가 더 붉어진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연재하고 있는 소설이 이제 내년 초에 책으로 묶여지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 5월, 6월에 에세이가 한 편이 나오게 되는데 제목은 5년 만의 신혼여행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너무나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조금 답답했을 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대충 하지? 게으르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이 싫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을 안 읽어봐서. 책에 나오는 주인공도 네. 한국이 싫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읽어보면 아마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다들 결혼 정년기고 또 행복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저가 먼저 읽어보고 괜찮으면 친구들한테 뭐 추천도 좀 해주고 하고 싶어요.